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택시가 내 반려자요, 내 동반자요, 내 애인이요. 정말 손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택시는 안 하려고 그래요. 24시간 하루 종일 일다고 보셔야 돼요. 낮은 노동 조건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시간에 쫓기는 수밖에 없다. 아 진짜 이제 다시는 택시 안 타. 이러면서 앱을 처음으로 깔았던 기억이 나.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언젠가 택시가 사라질 수 있다. 화가 나죠. 전 솔직히 화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직업을 잘 끊고 나와야 먹고 사니까. 운전한다는 것은 천직이다. 하루 밥벌이가 제일 걱정이 차를 보는 순간에. 플랫폼 택시를 하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막 이쪽으로 막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야. 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 경력 50년 차의 베테랑 기사 최소수. 모범 운전사이자 이 택시의 오랜 주인입니다.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정적인 주행이 돋보이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오늘은 기사가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이제 끝 없지. 속법이 없다 입니까 그런 게. 예전에 잘 버실 때는 얼마나 버셨어요? 잘 벌 때는 예. 택시 이거 한 벌이 봐야 많이 못 버립니다. 손님이 없고 하니까 우선 뭐가 돼야지 사람들이 나가지고 소주를 한잔 먹고 택시를 타고 하는데 택시 손님은 줄었지만 급식소 손님은 늘었습니다. 이제 주위에 이제 있는 기사들하고 의논해서 우리도 좋은 일 하자. 우리가 부산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부산 사람들한테 되돌려 줄 수 뭐가 없나. 그렇게 시작한 무료 급식소 봉사. 오늘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부산의 여성 택시 기사들입니다. 다들 자기 소유의 개인 택시를 모는 분들이죠. 평생 부산을 누비며 살아온 택시 기사님들. 택시 사랑도 대단합니다. 제가 이 모금 회장을 하다 보니까 회장하면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대리를 줬거든요. 내가 아기를 키우다가 다른 사람한테 알라를 준 것 같아요. 대리 주소 쪽에. 대리 주스가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와, 이 대리 주고 차가 난 뒤에. 얼마나 나를 원망을 하겠노. 그러니까 말 못하는 기계지만 우리가 애착을 그만큼 가지니까. 그만큼 가지고. 우리 또 목숨을 싣고 다니고 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 이번 날 되면 이란다. 사야 내일은 푹 쉬어라. 응, 맞아. 저는 이제 차장 이제 시험을 쳤어요. 차장 시험을 쳤는데 뚝 떨어졌어, 차장 시험이.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자. 택시나 해보자. 그래 하원에 다니갖고 그래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지. 그래갖고 내가 운전을 배가 운전했을 적에는 2,500원 하루에 받았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뭘 살 거가 아니고 굉장한 돈이지 그 돈이. 그때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아 그때 그 먹을 줄 모르고 지방팔방 놀나 되면 우리 친구하고 들어가서 용두산 공원 강북동 남포동 다니면서 사 먹고 옷 사 입고. 50년 전 철없는 처녀 최소숙의 첫 월급은 6만 5천 원. 공무원보다 잘 벌던 택시기사는 1990년대 이후 점점 수입이 줄었습니다. 지난 40년 과자값이 12배가 뛸 동안 택시 요금은 6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 소득이 비슷한 나라 중에 한국이 택시 요금이 제일 싼 나라입니다. 스페인이 우리나라하고 GDP가 비슷하죠. 3만 불 이제 뭐 거의 전후. 스페인 마드리드가 기본 요금이 5.6달러예요. 택시 요금이. 근데 우리가 이번에 올라가지고 한국으로 한 6천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올라서 지금 한 3.5달러 된 거예요. 근데 정부는 요금을 올리기 싫어합니다. 왜? 택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 성격으로 봐요. 이동교통에서. 하지만
공공성을 가진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요금 안 오르는 것도 속상한데 요즘은 갑갑한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산에는 그거 뭐 손님 없어가고 차는 많고 손님은 없고 이래가 차를 감차를 시킵니다. 해마다 감차를 시키는 이 마당에 왜 카폴인가 그 뭐고 왜 그 등용 시기가고 자가용도 뭐 손님 채울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손님도 모자란데 그래서 자가용하고 나눠 먹자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래 같은 코스 같은 이웃 사람끼리는 괜찮다 아는 사람끼리는 그게 그렇게 왜, 예. 그렇게 해가라고 예. 카풀이 허가가 된 거지 돈을 받고 태워가라고 허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구멍에 지금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 저도 내 21살 때부터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지만 청춘을 바쳐서 이 택시에 몸을 담았잖아요. 72잖아요. 이 와중에 걸고 넘어지시는 분 넘어진 김에 웃고 갑니다. 어디 72같이 보이는데 50같이 내가 보이는데. 그 20살 때부터 한 택시에 왜 손을 댄다 가만히 이대로 먹고 살도록 놔두지. 그것도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많이 배웠고 잘 알잖아. 공부도 많이 했고. 택시가 어려워진 건 세상이 달라진 탓도 있습니다. 육상 수송 여객 분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자가용이 54%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철도가 16% 정도 돼요. 택시는 2.9%밖에 안 돼요. 근데 해마다 줄어요. 그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GTX나 또 버스 노선이나 광역시외버스 이런 노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택시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져요. 대중교통수단에서 그 위상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나마 여러 호출앱이 생기면서 빈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콜 수락되었습니다. 손도 곳이 어려운. 콜 배차가 실패되었습니다. 어쩌다 중개앱의 호출이라도 놓치면 속이 탑니다. 이번엔 잡았습니다. 뚱뚱해서 그런지 안 어울려. 뚱뚱한 대로 예쁘다. 그래. 어울리게 고마워요. 타이트한 것도 참 어울리네 그래. 빨간 것도 참 어울리네 그러고 보니까네. 운전하랴 추임새 넣으랴 바쁘지만 이게 또 재미입니다. 맞습니다. 예. 손님 따라 웃고 울던 세월, 그 세월을 함께한 주머니입니다. 여건이 지금 날강날강하고 딸랑딸랑 떨어지려고 딸랑딸랑 하는데 남이 보면은 뭐 보잘것 없지 예. 보잘것 없는 건데 저는 내한테는 소중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본주머니. 벌이도 시원찮은데 다들 카드를 쓰니 늘 이렇게 홀쭉하네요.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밥때가 되어 동료들 보니 또 좋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말을 할 수가 없다. 할 일은 많은데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나? 많지. 시집도 가야 되고. 100세 시대는 이제 3분의 2 살았는데 웃기는 뭐 있었다고 그러네요. 최 기사님, 여러모로 넘사벽입니다. 나는 86년도다가 91년도 그래 모금회 그거 뭐 무사회 받아 나왔지. 받았나? 예. 나는 받았지 내가. 나는 부산 시내에서 특례를 받았다. 무슨 특례를 받았는데? 그때 여자 운동수회 했거든. 여운회. 여운회. 그때 여운회 있었잖아. 그 처음으로. 하고 부산 시내 불을 쫓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시청에 가서 그래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받았다.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 면허를 사야 했죠. 언제 샀노 그러면? 나 2000년 되기 전에 샀는 줄 알았는데. 2009년도 1월 달에 샀어. 8, 90년대의 고도 성장 시기에 법인 택시를 몰던 모범 운전자들은 상당수가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개인 택시 1000대를 더 늘려 8대씩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모범 운전사들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가 그 면허를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개인 택시 수가 더 늘었죠. 현재 전국의 택시 운전자 수는 26만 명. 그중 법인 택시는 10만 명, 개인 택시는 16만 명입니다. 개인 택시 기사가 1.5배 많은 거죠. 면허의 양도양수가 허가된 건 1972년부터입니다. 차량만 팔 수도 있고 면허까지 함께 팔 수도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자가용이 늘어날 때
택시는 늘리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자치단체 민선 시기가 와요. 자치단체 민선 시기가 오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표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개인 택시 역시 남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택시가 기하급수 상태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택시 산업 침체의 원인은 과잉 공급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기사들은 그걸 날마다 느낍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손님을 어떻게 태울까 하는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한데 그래도 저는 이 직업을 잘 끊고 나와야 먹고 사니까 그래도 혹시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하면서 일을 하고 하루하루 지나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피난민이 밀려들던 항구 도시 부산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바다를 막아선 마천루의 값이 치솟을 동안 택시는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길조차 끊길까 두렵습니다. 여름 장마가 길어집니다. 문장식 기사님은 IMF 때 실직한 이후 쭉 택시기사로 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늘 먼저 인사를 건넨 덕분에 손님들 사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연습하는데 비가 와서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비가 와서. 300m 기사님 만났으니까 잘하겠죠? 아, 그럼요. 네. 아, 무조건 합격이라니까. 아,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복이 많은 택시기 때문에 이 차 타면은 다 합격이야. 선생님 꼭 합격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손님과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작가님이 되신 거죠. 요즘은 택시기사가 말 거는 걸 싫어하는 손님들이 많지만 이 뜻밖의 책에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방명록을 내밀면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글을 써주십니다. 저에게는 정말 손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훌륭하신 영웅이에요, 영웅. 운전을 천직이라 여기며 살았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심란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은 타다가 택시 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차가 없어서 그런 거를 만든다 했는데 그러면 개인 택시들만 가져도 돌아가면서 쉬게 만들어요.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렌트카나 자가용 남바에 뭐 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고 그거를 개인 이렇게 택시 모양 영업을 한다는 거는 영업 허가를 내주려면 정식으로 노란 남바 붙여서 그런 허가를 내줘야죠. 더 걱정되는 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입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때문에 갈등이 첨예했을 때 면허값은 8,1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고령의 개인 택시 기사들의 퇴로까지 불안정해진 거죠. 문 기사님의 휴문날입니다. 오랜 친구들 모두 운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우리 마누라하고 그 선배하고 같이 가서 차를 갔다 온 거야. 나 버스를 한 17년 했어. 18년. 버스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하고 그만 뭐를 해야 하냐. 그만해야 돼. 징그럽다. 운전도. 그래서 징그럽다 해가지고. 나이든 개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자격 유지 검사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동안 공공운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만 하던 운전 능력 검사를 택시 기사에게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검사 방법을 의료 적성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이니 다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서 보면은 그 옆에 연세 많으신 개인 택시 기사님이 손을 떨면서 물을 먹더란 얘기야. 저런 분들은 자기 본인 스스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나이 먹은 사람들 사고 자주 나오는 사람은 보험료에 못 버텨서 못 가지고 있어. 나이가 먹다 보면 똑같은 나이에도 체력이 좀 나쁜 사람이 있고 운동신경 있는 사람이 있고 운동신경이 이거를 좋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모양 지금도 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 아니, 우리 입장이라도. 서울시에서 이걸 만약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행을 하든 우리는 당연히 반대지.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고를 받게 해서 거기에 미달되면은 반납을 하시든지 파시든지 권유를 하고 운전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킨다든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서울시 택시 종사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고령 운전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전체 종사자의 64%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입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누구보다 안전한 기사라고 자부해왔지만 그걸 또 증명해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새 책 자랑을 하려고 모였는데 어쩌다 보니 내일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50년 만에 사진 한 장 박아봅니다. 청춘의 흔적은 찾아볼 길 없는 친구의 매무새를 만져줍니다. 아이고, 혹시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어. 영영 사진? 네, 아버님도 활짝 웃으실게요. 카메라 보시고. 가파른 삶을 견뎌내느라 폼나는 사진 한 장 없는 친구들. 세상은 이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지만 오늘만은 택시 인생 브라보를 외쳐보고 싶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 경산입니다. 택시기사 구민호 씨.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어가세요.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손님이 줄었습니다. 이 택시는 회사 소유의 택시입니다. 민호 씨는 요즘 회사랑 싸우는 중입니다. 경산의 기사들에게 뜨거운 이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아닙니다. 장시간 노동, 비현실적인 산학금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벌써 한 달 반째 농성 중입니다. 구민호 씨는 이 집회를 연 노동조합의 노조원입니다. 한 톱줄이 돼서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매월 27일에서 28일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 없이 지금까지 매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노조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날 저녁부로 산학금 2배 이상 시킵니다. 다른 타 노조원들, 비노조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저희 노조원만 쟤들 벌써 한 달째 농성 중. 산업하면은 돈 떨어지면 부피가 들어온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사들. 견뎌야 하는 것이 불변만은 아닙니다. 불법 시위나 하는 과격한 대목군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무 억울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방지하고 있는 불법 경영 택시 사업주가 그 주범이다.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라든가 유류비 기사들한테 청구하는 거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그걸 몰랐고 당연하듯이 회사에 돈을 지불했고 예전에 산학금을 85,500원을 입금을 했었어요. 사장이 우리 노조 가입하는 순간 그날 다음 날부터 15만 500원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입금을 하라 그래요. 여기가 19제래요, 19제. 19제라는 것은 9일이라고 하루시거든요. 9일이라고 하루시는데 아니 그것은 차량 부재지 사람 부재가 아니다.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일주일 만근하면 하루씩 휴일을 주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9일하고 하루 쉬면 한 달을 27일 아니면 28일이 만근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운행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기사의 경우 일한 시간을 간주해서 정하는데 이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27일, 28일을 일해도 휴무를 받지 못하는 건 소정 근로시간 때문입니다. 올봄 택시기사로 취직한 뒤 기사들을 취재한 이충신 기자. 그의 취재 기사도 소정 근로시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한 회사 기사들의 입금 자료입니다. 이 정도 벌려면 12시간 이상 차를 타야 하죠.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12시간을 근무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1일 5시간 3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쓴 거죠. 택시 회사가 기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훨씬 짧은 소정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일 때문입니다. 경산시 법인택시 사업장은 소정 근로시간 1시간 10분 정도로 적게 책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 휴일을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자가 경험한 더 큰 문제는 급여입니다. 기사분들 월급 맹세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대개 이제 산학금은 대개 이렇게 맞추는데 3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많이 맞추는 경우,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월급 120만 원 받아가기도 빠듯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농성 44일차. 농성장은 경산시청 앞입니다. 시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제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지사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고, 도에서 아마 조만간에 추진은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 절차가 좀 거치는데 최소 3, 4개월은 걸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노사가 합의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초과 노동을 많이 하는 사업장에서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울 때 실제 근접하게 소정 노동 시간을 노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조항을 노동자가 실제 일한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소정 노동 시간으로 합의하게 함으로 해서 노동자가 훨씬 적은 임금을 받게 하도록 하는데 악용됐던 거죠. 택시 기사님들의 단골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식당 밥을 도시락에 담아왔네요. 웬 밥이에요? 아, 이거 아저씨들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시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천막에 보니까 제가 아시는 택시분 아저씨들 몇 분 계세요. 왜 아침 드시러 왜 안 오셨냐고 하니까,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아침도 못 먹었고 우리 아직까지 이렇게 굶고 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국이 예사국이 아닙니다. 맨날 보면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커피 먹고 할 때는 불만 얘기 많이 하잖아. 잘하잖아. 인정하죠. 근데 막상 사장 앞에 가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양손 모아서 대화하잖아, 이렇게. 뭐 사장 뭔 대단한 사람이라 왜 양손 모아서 굽신굽신 대화를 하냐고. 몇십 년 그래 지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가라 그러고 싶더라. 괜히 젊은 데 돌아가 시간 보내봤자 이 상태 같으면은 바뀌는 게 없거든. 다른 직업 한번 찾아볼까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 경산 바닥이라는 거 좀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없어요. 사람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간다고 해서 정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회사도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 나이 좀 있으면 이제 40 되는데, 40 되면 이제 좋은 회사 다니시면 또 40 넘으면 정리 끝이에요. 근데
택시는 어렵지만 제가 사고만 없다면 일단 3년 개인 택시 탈 수 있는 조건도 생기고 또 10년이 지나면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목표가 있어요. 개인 택시, 그 무모한 꿈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hen도 맨날 버는데 끝내 맨날 마이너스잖아. 맨날 밑 빠진 동에 물 붓고 있잖아 이게. 나도 그게 걱정인 게 우리 봐도 이제 22 넘어가고 하니까 조만간에 시집 보내야 될 거잖아. 이래갖고는 이거 TV 하나 사주겠나 싶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좀 덜 힘들까요? 아니면 아버지여서 겨우 견뎌내는 것일까요? 조합이 힘을 가지려면 노조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 조합원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1명이 되었죠. 읽어보고 뭐 내용 아시잖아, 그죠? 뭐 시청 앞에 오셔도 되고 전화 주셔야 한번 힘 실을 때 같이 실어가 바꿔야 됩니다, 이거. 오늘처럼 택시 승강장에 나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득해서 조합원을 모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 법인 기사들 좀 가입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기하고 좀 나눠주십시오. 요새 장사 좀 어떠신데요? 예. 이게 전단지 이게 나눠주시는 거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이고 진짜 뭐 나도 나서고 싶은데 우리 나이가 있어 그러지는 못하고 뭐 마음속으로는 되게 우울해지지요. 진짜 욕합니다. 저희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처음에 첫 달은 정말 의심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호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저희도 그걸 보는 재미로 지금 많이 다니고 힘이 되고 있어요. 구민호 씨가 차에 오릅니다. 노조원이 되면서 산업금이 오르고 택시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돌아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자는 모습만 봤던 둘째, 아주 신이 났습니다. 집밥, 정말 오랜만입니다. 너희네 아빠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아침에? 며칠 전에는 영문도 없이 그냥 아빠 무서워, 아빠 싫어하고 돈이 그랬어? 꼭 애들 뭐 학대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참 제가 다 기억나? 속상해가 좀 울었거든요. 이제 아빠 좋아하지? 아빠 별 잘 안 가. 아빠가 집에 아무래도 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가고 같이 이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너무 오랜만에 보고 하니까 애가 조금 아빠를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빠 좀 해줘. 저희 옆에 아빠 옆에 딱 앉아 그럼. 일로 와. 아빠 해주세요. 애들 방학도 이제 끝나갑니다. 남촌 물놀이장 갔다 오면 되겠네. 언제? 나연이 아무것도 안 그러고 보니 여름 내내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때 가면 되겠네. 그때는 아빠 잠시 쉰 말이야. 잠시 따라갈 수 있겠다. 민호 씨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평상시 제가 많이 탄다 그러면 16시간 정도, 16시간 요래 운전하고 좀 쉬는 타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산악금 올라가갖고는 지금 거의 21시간에서 24시간 하루 종일 뛴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되묻는 이들도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 보고 엄마가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나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손님한테 그래도 또 현찰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일단 막을 거 막고 버틸 거 버텨보자. 간간히 겨우겨우 버티고 저희가 매달 5일 되면 저희 돈을 깎고 넣는 것에 대한 환급을 받아요.
가스를 많이 떼면은 뭐 많게는 30만 원, 뭐 20만 원, 20 받는데 그거마저 회사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카드값 딱 바꾸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멍해지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도 보냅니다. 서울에서 뭐 어떻게 뭐 뉴스에 나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러면 거의 지방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리잖아요. 정책 같은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지방에 산다고 해서 좀 늦게 이렇게 개선된다는 게 나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기사들의 천막은 여전히 시청 앞에 있지만 모두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택시 노동조합이 워낙 힘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개 택시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면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요금이 인상돼도 그 혜택을 대개 택시 회사가 가져갈 뿐 노동자들에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이 인상된 분만큼의 이익을 택시 노동자도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조합 힘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전혀 성과가 없는 거죠. 생존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에게 승객들은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불금의 강남입니다. 거리 전체가 택시의 물결로 넘칩니다. 그런데 정작 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릴 생각이 있어요? 30분. 30분? 네. 그럼 앞으로 30분 동안 택시 안 오면 어떻게 하시게요? 기다려야죠. 신림이나 홍대, 이제 서울권 내에서는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승차 멀리 육성으로 많이 하시던가 그 지역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내리세요라고. 내리세요.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택시, 어찌된 일일까요? 자, 성남 가요, 광주. 택시가 넘치는 대한민국이지만 늦은 밤이나 출근 시간이 되면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 택시가 부족한 이유는 그 시간 운행하는 개인 택시가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개인 택시는 고령의 개인 운전자들이 야간 운전을 힘들어해서 운전자의 24% 정도만 야간 운행을 합니다. 여영 씨와 미소 씨, 두 사람은 유튜버입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이슈를 솔직하게 나누는 채널로 유명해졌죠. 이상한 짓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얼마 전 새로 생긴 플랫폼 택시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죠. 모르시는군요. 택시도 괜찮은 기사가 좀 많이 늘었어. 근데 나는 되게 그러니까 웃긴 게 너무 많이 일어나서.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문제점들 중 하나가 승차 거부예요. 그래서 이게 몇 회 누적 때문에 영업 정지를 시키고 꽤 강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몇 년 전부터. 근데 사실 승차 거부는 오히려 나를 그렇게 엉망인 서비스로 나를 태울 거면 차라리 승차 거부 해주는 게 좋아요. 승차 거부도 많긴 많죠. 네. 기본적으로 못한다고 봐야 되죠.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이 벌어지는 곳이 택시인데, 내가 어릴 때는 20살 때 남자친구랑 싸우고 밤에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울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가 사귀자고 하지. 아니 뭐 아니야. 아가씨 뭐 지금 나랑 뭐 동대문에 구경 갈까? 그럼 그거 그 얘기잖아. 근데 되게 사귀자는 얘기 많이 해요. 한번 자자, 뭐 사귀자, 진짜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믿을 수가 없을 거야. 내비게이션 켜고 가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줘, 절대. 이 분야에서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모빌리티 얘기로 넘어갑니다. SNS 이렇게 열어놓으면 피드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의 한 10개 중에 5-6개가 타다였고, 그리고 제가 타다를 탔다가 불쾌한 경험을 한번 올렸더니 막 제가 엄청 욕먹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핫하긴 핫하구나 싶더라고요.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지. 모범 택시를 안 타는 사람도 왜 일단은 타는 거냐. 모범 택시는 죽어도 안 타는데 일단은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 일단 가격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잖아. 모범 택시는 약간 그래서 짜장면이 10,000원이면은 소고기 들어간 짜장면을 먹을 수가 있는데 20,000원이면 안 먹거든요. 그 20,000원이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범 택시는 아예 안 타는 거고, 정상적인 무난한 정상적인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개념 탑재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끊임없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또 택시를 탑니다. 소박하지만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는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이런 교통 서비스를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모빌리티, 버스나 택시,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에 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교통 플랫폼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던 택시보다 좀 크죠? 찬영 씨는 T-모빌리티의 운전자입니다. 그는 하루 10시간 이 차로 손님을 모십니다. 오늘 괜찮으세요 지금? 네. 순서 어때? 응? 순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회사가 정한 손님 응대 매뉴얼도 있습니다. 와야 되니까 순서 여기 앉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차 한 대 지나가요. 아, 네. 네, 내리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엔 아이를 픽업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차에 암정 있자. 여기 앉아요. 그래 거기 앉아 있어. 엄마 온다. 엄마 오신다. 택시는 아니지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택시와 이 모빌리티 서비스는 차종이나 요금 체계, 호출 방법이나 서비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 요금이나 할증 방법도 정부가 아닌 모빌리티 회사가 정했습니다. 손님들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상황이 새로워지. 맞아요. 정답입니다 진짜. 원래 저희 나라 승차 공유 서비스 불법 아니에요? 아 이게 11인승 이상만 기사를 대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게 네. 그럼 이건 차고지가 다 한 군데인가요? 아 서울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10몇 군데 있어요. 기본적으로 렌터카 회사는 기사를 알선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승차점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는 기사 알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6명이 같이 놀러 갔는데 그중에 일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꺼번에 같이 승합차로 이동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렌탈 사업자가 운전자 하나 알선해 줄 수 있는 것. 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열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관광 목적으로만 쓴다고 해서 그 당시에 택시업계도 반대를 안 했던 겁니다. 서비스 시작 7개월 만에 회원수만 60만 명이 넘어서자 곳곳에 T-모빌리티 반대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기사 식당을 저희가 가기가 참 어려운 게 택시분들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어렵죠. 그 실제로 못 가요, 못 가.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는. 기존의 택시에는 없는 섬세한 배려와 넓은 실내는 쾌적하지만 기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좀 있죠, 아무래도. 직접 고용이 되면 참 좋은데 파견직, 아웃소싱 업체를 이제 통해서 들어간 격이니까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못하는 격이잖아요. 그런 건 좀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법의 틈새를 파고들다 보니 기사를 직고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찬영 씨처럼 파견직 근로자들도 있지만 T-모빌리티의 더 많은 기사들은 시간제 노동을 합니다. 일하는 내용은 사실 노동자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 계약 형식상 노동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아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마치 그게 시대 역행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노동 조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연히 이윤을 가져가는 기업이 담당해야 하는데 그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면 결국 그 비용을 주민의 세금으로 담당하게 된다. 소비자를 외면하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요즘의 택시 업계도 압니다. 이 회사는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브랜드 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기존 택시와는 차별화된 혁신안을 내놓은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자, 어제 뭐 강화 부질 안 왔고요? 예. 예, 그럼 살짝 한번 불어보시고. 세게 힘을 주세요. 예. 자, 이상 없습니다. 예. 붓는 게 지금 어떤 건가요? 아, 이거 부는 거는 그 음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일 나가기 전에 혹시라도 뭐 전날 과음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음주 알코올 수치가 이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젊은 분은 택시 기사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밤 시간 기사입니다. 저는 28살이고요. 그리고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택시를 하고 싶어서 도전하고 이제 3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는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택시의 차량과 그다음에 택시 면허를 가진 드라이버가 여객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에서 30대가 전체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젊은 층의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경로로 기사님이 너무 젊으신 너무 젊으신. 많이들 놀래하십니다. 이 택시에선 기사가 콜을 승인하기 전에는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습니다. 승차 거부는 원천 봉쇄되는 시스템이죠. 불금의 강남역에서 불러도 이 택시는 옵니다. 어때요? 사람이 많이 타요? 대체적으로 지금 강남이나 을지로 이런 데서 좀 많이 타시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또 강제로 콜을 배차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거기에선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콜이 들어오고 금세 배차가 되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저희가 산업금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손님이든 모신다고 해서 뭐 저희가 손해를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제 기사에 강제 배차 택시라고 해서 모든 것이 혁신적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 사람이 모는 택시인 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빨리빨리 가달라고 하고 막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순간들이 왔을 때 그때가 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리면서 막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잘 왔어요. 막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이 플랫폼 택시는 콜택시입니다. 3,000원의 콜비가 있죠. 혼자 만약에 탄다고 하면 안 탈 것 같아요. 어플 안에 있잖아요. 1,000원 추가되면 뭐 한다고. 그것도 안 타는데. 3,000원만 추가해도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도록 택시를 바로 배차해 주네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시고요. 근데 왜 당연히 승차 거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왜 3,000원을 더 받아? 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제 배차 시스템이 얼마나 매출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현재로서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만큼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매출이 올려질 수 없다면 이 월급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호 간에 이제 확신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스러우신 거죠. 택시와 모빌리티가 만나서 만든 월급제 택시. 그 모델은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보통 퇴근을 몇 시쯤 하시나요? 통상적으로 보통 3시에서 3시 반 내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벽 근무조 기사들이 차고로 들어옵니다. W택시 기사들의 하루는 이 기계 앞에서 마무리됩니다. 현금을 입금하고 카드 수입 내역을 제출합니다. 수익금을 가져가시는 거 아니고 그냥 입금만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어차피 다 월급제 기사이고요. 뭐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인센티브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현재는 벌어들인 수익은 일단 모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야죠 이제. 밤새 또 일하고 오늘 또 주말이었어가지고 손님도 많고 피곤했어서. 아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운행되는 택시의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고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택시제도 틀 안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기구를 통해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받아 과잉 공급된 택시 면허를 줄이고 택시기사들의 복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면허 사업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어쨌든 줄이는 쪽으로 가요. 그 줄이는 게 어떻게 줄이냐? 일단 퇴로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퇴로가 만들어지면 이제 면허를 하나 둘씩 줄여버릴 겁니다. 그 면허 숫자의 일정 부분이 플랫폼 사업자로 오면 이 모빌리티 사업자 중에 어느 누가 자기 플랫폼 앱에 더 많은 운송 방식, 이동 방식을 걸었느냐. 뭐 킥보드도 걸고 전동 자전거도 걸고 다 걸어놓는 사람이 그 이동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문 기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섰습니다. 경산의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택시는 이제 겨우 문턱을 넘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이동 경로가 데이터가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택시가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그 놀라운 신세계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 업무 강도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내 몸이 그 일을 견뎌낼 수 있을까?